박군자 43년 지금 80. 우리가 한남동에서 철거해가지고 상계동 그때 올 때가 지금은 상계동의 노회면이었어요. 노회면을 이제 우리가 오면서 서울시에서 편입을 시켜준 거라 성북구로. 그 후에 이제 도봉구가 생기고 노원구로 편입되고 이렇게 됐죠. 우리가 오기 그 직전에는 양주군 노회면이었어요. 남산에 자유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큰 건물이 생겼잖아요. 그걸 짓기 위해서 거기에 미간에 좋지 않다 해가지고 다 철거를 한 거예요. 4평 서레터 지붕에다가 벽돌로, 그것도 뭐 어떻게 난방이 돼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벽돌로 돼 있고 천장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끝에만 그 서레터로 돼 있어서 우리가 다 된조하고 안에 된조하고 구두를 놓고 그 연탄 그 아궁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 거의가 가운데 뭐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이렇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는 너무 갑작스럽게도 왔고 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처럼 보상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남편은 결혼해가지고도 뭐 특별한 거기 직업이 없었어요. 중매 결혼을 했을 때 특별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뭐 안 해본 거 없죠. 뭐 장사도 좀 하고 사업도 좀 하고 또 부동산을 좀 하다가 또 시골에 시어른들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편찮으시니까 봐야 되잖아요. 장남이라 그것도 시골 가서 생활을 좀 하다가 그래도 뭐 살기가 좀 어려우니까 또 서울로 다시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제 사업을 좀 하면서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래 하다가 이제 작은 아이하고 큰 아이하고 한 8년 차이 작은 아이를 놓게 됐죠. 엄마가 그 아기를 보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엄마가 항상 바깥에를 나가야 되니까 외부를 나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제대로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어디 덜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 하면은 덜에다가 그냥 갖다 놔야 되는 입장이고 집에서 다른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집에다 두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 고생 많이 했죠. 예, 여기 그 당시 상계동이 이 아파트 진 데가 다 논밭이었어요. 그 당시는 벼 심고 메뚜기 잡으러 댕기고 그런 데가 상계동이다. 배추밭, 무밭. 그러면은 이제 시내로 갖다 팔 거를 이제 분리들이 묶어서 가져가고 뭐 리아가루도 실어가고 뭐 이렇게 집에다 두고 많이 다녀요. 왜냐면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이 밭에를 나오면은 이제 다른 사람 물건 떼어는 순서대로 주니까 그 물건을 떼어가려면은 정말 오후 2시 넘어야 시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라. 저부터도 아침 4시에서부터 시장에 물건을 가져가야 아침 밥을 2시, 3시에 먹을 정도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어디가 사 먹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8살 먹고 이제 8년 만에 이제 작은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큰 아이에 대해서 안 좋기 때문에 별로 놓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도 생기니까 그거 버릴 수가 없으니까 키웠는데 뭐 아빠가 일단은 직업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뭐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다투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큰 아이는 그렇게 해서 또 컸다고 치지만 작은 아이는 더 힘들었어요. 아빠가 병원 생활을 많이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가 7살 막 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지 혼자 많이 댕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물론 다른 아이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순진하게 착하게 커졌어요. 그 남들은 학원도 가고 뭣도 가고 해도 학원 하나를 안 보내도 정말 공부들은 잘했어요.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너무 좋았어. 예, 너무 좋았어요. 큰아이는 건복주 대구, 건복주 회사 서울 지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는데 얘가 기계 설계를 했어요. 큰 기계. 일본 출장 갔다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엄마 출장 갔다 이제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엄마한테 갈게 이래 돼. 이제 자주 못 보니까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게 이렇게 됐는데 그날 토요일 날 오면서 나한테 오려고 나와서 영등포 그 오비 맥주 회사 역전 앞에 오비 맥주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콤비아가 이렇게 돌아간 뒤에 술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콤비아. 이렇게 겉에는 돌아가지만 거기 요렇게 띄다가 요렇게 돼 있더라고. 그 여기에 머리가 딱 낑긴 거라. 그래가 우리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간 거예요. 머리가 끼니까. 그래가 참 좀 작은 아이는 직장을 그때 막 들어가서 좀 댕길 때고 큰 아이가 이제 또 그래 되니까 뭐 한심하지 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들 둘을 딛고 제가 36세 혼자 돼가지고 아들 둘을 키우고 살았는데 큰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남편이 돌아가실 때보다도 더 절망감이 생겼어요. 30살에. 예. 지가 너무 힘들었지요. 사는 그게. 왜냐면은 엄마가 다 이리 그 뒷바라지를 해주고 정말 엄마가 사랑을 주는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엄마는 밖으로 돌아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밥만 해놓으면 또 나가야 되고 잠 한두 시간 자면은 엄마는 바깥에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 애기들을 안고 업고 막 이쁘다고 따독거리고 이럴 여가가 없었어요. 거기 마음이 제일 아파요. 첫째 물질적도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메말랐다고 봐야지. 예. 따독거리고 언제 따독거리고 좀 이렇게 너희들이 고생해서 미안해, 너희들 사랑해 이 말을 한마디도 못했으니까. 다른 부모들은 어떤지 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내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하고 마음도 먹어본 일이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아이가 정말 아빠가 계실 때 많이 아팠어요. 그 아시는 분한테 내가 막 울며 매달렸어요.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근데 어디 가도 수술을 못하고 어디 가도 살 수 있다는 병원은 없었어요. 근데 우석대학병원에 돈이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살려달라고 너무 똑똑했거든 애가요.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절대로 아프다고 한 번도 울어본 일도 없고 찡그려 본 일도 없어요. 물이 차니까 집단에는 딱 여기다 이렇게 대고 그 6살 먹은 것이 애들하고 딱지 치고 와서 줄렁거리고 아프면은 누워있다가 또 일어나서 또 놀아요. 실험용 얘를 사면은 부모가 데려가고 아니면은 자기네가 그 한다 인턴들 실험용으로 한다는 걸 다 썼어요. 살 것 같은 기분에 그래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거를 쓰고 했어요. 그래서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것이 마치 깨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마칠 깨니까 애가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에 이 바늘로 이렇게 크게 막 엎치서 대충 죽는다고 대충 꾸며가지고 흉터가 지금도 이렇게 커요. 이렇게 막 49바늘 여기서부터 등 이쪽까지 이렇게 둥그랗게 이렇게 그 염증을 다 꺼내고 연구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래 나와가지고 애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열흘 만에 퇴원을 해서 집에 났는데요. 너무 똑똑했어요. 또 제가 IMF 때
많이 없애니까 못해놓은 것도 제가 다 갖다가 없애고 이래도 엄마 왜 그랬어 그 소리를 안 하고 엄마가 얼마나 IMF하고 그 건축 사업에 실패를 봤으면 엄마 내 있는 데까지 손을 댈 수 있었을까. 엄마가 지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 돈을 썼을 때 엄마가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엄마 나 다 이해를 했어. 엄마 다 잊어버려.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저 보는 앞에서는 그래 고마워 감사해 해놓고도 참 많이 울었죠. 그 고생해서 벌은 돈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없었을 때는 좀 피눈물 나는 그런 세월이었고 그 형이 죽는 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사망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엄마 형이 다칠 때 내가 이제 그 업무과에 가서 이제 이름을 대고 그 우리 아들 그 병실이 어디냐고 물을 하니까 엄마 이리 와 그 영안실 갔어요. 영안실 데려가는 거예요. 진짜 그 고난도 말도 못했어요. 내가 말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가니까 막내가 엄마 형만 아들이 아니고 나도 아들인데 엄마 이제 나를 믿고 살아. 엄마 그래도 나라도 있으니까 든든하지 않아? 그러니까 형은 엄마하고 우리하고 인연이 없어. 그랬을 때 내 속으로 그래 너도 아들이지 이제 그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기특한 거라. 뭐한 것 같으면은 저도 울고 나도 울고 할 텐데 내 옆에서 눈물 한 번도 안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보니까 지방에서 훌쩍거리고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긴 해도 그것도 지 혼자 그래 했지 내 앞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 항상 작은 아이한테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등등 이렇게 지내오면은 다 감동적이고 지금도 너무 미안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뭐 이렇게 어떤 그거를 하지 않고 정말 제 아버지 성격처럼 온순하게 그렇게 크는 것이 너무 이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엄마가 교육도 잘 시켰지만 저희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그 어린 것들이 뭐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누가 뭐 해줘 이건 절대 없어. 영주야, 엄마야. 영주는 시집 와서 자소성가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이쁘기도 하고 시어머니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내가 없는데도 너는 친정 엄마보담도 더 시어머니를 하늘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 집에 가면 어렵고 힘들고 냉장고 문도 못 넣는다고 하는데 엄마는 가면 이 구석 저 구석 다 보고 이래 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시어머니는 뭐라도 맛있어 뭐라도 좋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내고 했어. 그럴 때 마음이 상했다면 이해해줘. 그래도 나는 사랑해 우리 며느리를. 세계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줄 알아. 영지야 앞으로도 좋은 아내 좋은 아이들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군자야 너는 세상을 너무 허무하게 대책 없는 세상을 살아온 것 같아. 아이들의 사랑을 한번 주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예쁘다고 다듬어 주지도 못한 내가 너무 허무했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많이 생각해. 그는 사회적으로 한 가지 여러 사람한테 좋은 거 내가 봉사하고 베푸는 거는 기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에 사업에 실패해보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거 내가 다시 산다면은 새로운 그 생활을 다시 인생을 살고 싶어. 군자야 너 앞으로는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남의 여생 즐겁고 행복하게 사려무나. 사랑반 눈물반 인생이란 그런 그
모르잖아. 믿어왔던 그 정도 그 사랑도 한순간의 물거품이지. 터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옛사랑은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은 꼭 해온 한들 못 오는 사람아. 밤하늘의 저 별들은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저 새들은 내 마음 알까? 사랑받